자, 이번에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라고 하겠습니다. 김종민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도 이제 주도한 곳이 이 협의회 맞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계기는 새우튀김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된 업주님 때문에 최초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협의회와 참여연대 처음에 제보를 주셨고요. 예. 예, 쿠팡 고객센터와 통화 중에 예. 쓰러지셨고 뇌사 상태에 계셨을 때 유가족분들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고, 예, 내용을 고민하던 중에 가족분들이 이게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소비자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악성 리뷰라든지 별점 테러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셔서요. 네, MBC하고 이제 기획을 잘 잡아서 보도를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를 했더니 이제 새우튀김 환불 요구했고 스트레스 끝에 이제 점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뇌출혈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연결된 사장님 말씀과 지금 네.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신 어떤 점주님 사연까지 좀 종합을 해서 일단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악성 댓글, 악성 별점에 대해서 대리점주가 이건 너무 부당하고 오해다라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호소를 했는데 관련해서 혹시 쿠팡 이치 측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신 바가 있으세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입장이 좀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개선책이라는 내용 형태로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기본 배달앱들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고 인터뷰 기자회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봉책에 불과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케이스도 주문을 하고 그 다음 날 네,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서 항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배달 음식에 대한 환불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음식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고요. 네. 이 별점이나 리뷰 제도가 이렇게 매장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인 항목이 추가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인터뷰하신 점주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네. 재주문율이라든지 단골 고객 비율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항목은 IT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평가에 좀 포함돼야 될 테고요. 근데 왜 그런 걸 왜 안 할까요, 근데? 이게 이 주문을 중개하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배달앱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주문 중개 수수료를 막대하게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중개에 대한 역할, 중개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하시는 업주분들과 상시적으로 이제 협의체 구성을 해서 문제점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크게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이제 배달앱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비교를 하신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 이츠가 사실은 굉장히 큰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5일 날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와 함께 상생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 리뷰와 별점과 관련된 제도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장님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 해명을 하거나 또 사과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예, 그리고 사장님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리뷰가. 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막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만 보세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는 부분을 하나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소비자들이 올린 글 중에서 이게 막대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 댓글이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장님들께서 배달의 민족 본사에다가 그 블라인드 처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한 달에 한 3,000건 정도가 요청이 들어가고 그게 100% 반영이 된다라고 배민 측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쿠팡이츠는 이제 그런 블라인드 그 처리 요구를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그 뭐라고 욕설이나 비방이나 이런 좀 심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네, 점주들의 요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네. 지금 배달 사고 있잖아요. 배달 사고. 뭐 배달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과정에서 이래서 음식물이 좀 그러니까 상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점주들이 이걸 전부 다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달이 늦거나 배달 과정에서 포장 용지가 뭐 부서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 별표 하나 뭐 이런 식의 별점 테러가 들어가면 이게 고스란히 매장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음식 품질과 배달 품질이 이렇게 분리되는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그 배달의 민족과 상생협의회를 계속 거치면서 그 부분도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쿠팡이츠는 이런 소통 창구도 없고 이런 상생협의를 위한 사실은 노력이나 관심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좀 너무 좀 폐쇄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인드부터 좀 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